지난주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제가 일정이 바빠 리뷰가 좀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7대 망작에는 특별한 항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할 테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그 전말을 파악하시죠. 이야기는 거적대기로 랩핑한 최강의 차 무쏘가 아니라 코란도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무쏘와 코란도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무쏘인지 코란도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멍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란도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튼 고등학생의 이 깔끔한 손가락 욕을 받은 최강이 씩 미소를 보여주고 이제 강간 장면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걷는 여자, 밤길 아무도 없고요. 괴한이 덮쳐서 그녀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강간 장면이 시작되는데 범인은 꽤 깔끔한 성격인지 바닥에 뭘 깔아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간에 신용만을 합니다. 허벅지 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듯 하다가 옷을 벗겨서 가슴 쪽을 드러내는 것까지 제가 볼 때 박희준 감독은 딱 이 정도의 수위를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살려달라 같은 말은 안 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만 있죠. 그리고 강간범은 여전히 가슴만 확인하고 꼬챙이로 찔러 죽입니다. 이거는 추행은 추행인데 강간은 아니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돌리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살인을 하느냐는 겁니다. 설마 감독이 이 정도로 강간을 묘사했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겠죠? 에이 설마요. 그럼 왜 가슴을 확인하죠? 어쩌면 나린이처럼 쇄골 쪽에 용문신이 있는 여자를 찾는 건가? 역시 스승님의 영향? 아무튼 여자는 죽은 것 같고 사건 현장에 경찰들이 수사 중인데 최강이 나타납니다. 뭐 증거 될 만한 거 좀 나왔어요? 아니 얘는 대체 와 뭐하는 친구기에 이렇게 막무가내죠? 게다가 지금 이 상황 제이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나봐요. 바닥만 보고 있어. 아니 그럼 카메라가 적어도 제이가 뭘 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이는 정수리만 보여주고 뒤에서 이 형사가 연기를 합니다. 그나마 이 형사의 연기력은 가장 훌륭하죠. 어휴, 이 시골 구석에 FBI에서 나오셨나? 어? 그리고 이 형사가 전화를 하는데 최강은 또 이 형사 주변에서 알짱거립니다. 다른 경찰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왜 오락실이나 PC방에서 뒤에서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린애들 걔네들이 다니면서 막 말 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좋은 거 아닌데 난 더 잘하는데 이런 거요. 영화에서 최강의 행동이 딱 그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데 다니면 밤에 오줌 싸요. 아니 세상에 오줌이요? 개그가 다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신 기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 형사 아니 이 반장은 별거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니 뭐야? 심원철 씨는 자기를 이 형사라고 하고 유다인 씨는 심원철 씨를 반장님이라고 하네요. 뭐죠? 공무원들이 9급이고 8급이고 7급이고 서로가 다 주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걸까요? 아무튼 영화 정보에는 이 반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감독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형사였다가 반장으로 바꿨나 봐요. 그리고 신 기자는 대놓고 돈을 건넵니다. 돈도 꽤 많이 주네요. 그리고 돈을 받은 이 반장은 신 기자에게 눈이 예쁘다 는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맥락 없는 대사인데 아무튼 이 영화는 경찰의 무능, 경찰의 부정부패를 그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강은 경찰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부정이 드러난 후에 최강이 경찰을 불신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이른바 서순을 헷갈린 거죠. 돈 받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최강이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최강이 경찰을 불신하는 장면으로 편집을 바꿨으면 그나마 말이 됐을 거라고요. 아무튼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이는 자살을 선택했고 이 남자는 유서에서 진짜 범인의 얼굴을 보았지만 너희 경찰 새끼들에겐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깁니다. 세상에 결백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요? 보통은 내가 범인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나는 범인의 얼굴을 봤지만 경찰들에게 알려주기는 싫다. 하지만 나는 결백하니 그럼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난죽택 이런 건가요?
그리고 신 기자가 들어와서 사진을 마구 찍습니다. 아마 이런 취재 권한을 받기 위해서 아까 뇌물을 바친 모양입니다. 근데 신 기자는 어디에 사는 기자이기에 이런 시골의 형사반장을 잘 아는 걸까요? 뭐지? 여기가 연쇄살인의 고장인가? 신 기자랑 과거에 알던 사이인가? 신 기자가 아니면 이런 지역신문 기자일까요? 그리고 유족이 나타나서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뭐 형사면 다야? 당신들이 죄 없는 사람 야! 괴롭히는 바람에 우리 야, 엄마가 이거! 이렇게 됐어. 너희가 죽인 거라고. 그리고 그걸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는 최강. 아니, 눈을 왜 그렇게 떠요? 경찰 마음에 안 들죠. 아무튼 최강은 코란도에 타는데 아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고등학생이 허락도 없이 차에 타더니 별안간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합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뭐 고등학생 말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은 경찰이 패고 괴롭혀서 자살한 거랍니다. 고등학생은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군요. 아니 아까 손가락을 세우던 패기는 어디로 가고. 아무튼 최강은 조사를 받는데 이 반장은 자살한 남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최강이 코란도에 타는데 또 모르는 경찰이 문을 열고 탑니다. 아니 이쯤 되면 최강의 코란도는 택시 수준 아닙니까? 경찰은 제자로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최강은 거절합니다. 아마 이 경찰은 테마사의 판타지를 가진 모양입니다. 퇴마록을 많이 읽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민간인에게 용의자의 유서를 보여주는데 아니 음악은 왜 나오는 거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 왜 절을 해? 이 경찰은 이 반장에게 불려가서 최강과 대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잘 나가는 테마사가 딱 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반장은 이 새끼는 서울 온 지 몇 년인데 저거 아직도 사투리를 저거. 잠깐만 뭐라고요? 서울 온 지 몇 년인데 저거 서울? 서울이라고? 여기가 서울? 서울이란 말이야 여기가? 아니 여기 화곡리 아닌가요? 서울에 화곡리가 있어? 아니면 그러니까 화곡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서울의 경찰들이 가서 수사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게다가 다방커피라니 21세기의 다방커피 서울에서 21세기 서울에서 다방커피 시키는 인간이 어딨어요? 대체 감독님 이거 뭐냐고요? 커피 누가 시켰어? 오빠 몰라서 그래? 이 형사 개새끼. 아유 진짜. 아니 이 형사 아니고 이 반장이라면서요. 이 형사인지 이 반장인지 좀 하나로 통일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욕먹은 경찰은 커피에 침을 뱉습니다. 이 정도는 이 형사니 깜짝도 안 합니다. 예? 장이 얼마 튼튼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엄청난 개그 장면입니다. 네,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의 앞에 신 기자가 나타나는데 네, 뭔가 무서운 장면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 형사는 두 명의 퇴마사, 최강과 신에 대해서 묻는데 신 기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자초하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던 최강이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차가 되게 울렁거리네요.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저거 타면 멀미하겠는데요? 아무튼 힘겹게 운전하는 최강의 앞에 어떤 남자가 보입니다. 대치하는 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최강이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내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둘 사이의 공간이 일렁입니다. 와우, 시공간이 일그러지다니.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인가요? 둘이 맞붙으려 할 때 남자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최강은 마치 샷건 탄환 같은 걸 메고 있는 게 어떤 용도인지 보여줍니다. 디텍팅, 테란이 스캔 뿌리듯이, 퀸이 인스네어 뿌리듯이 뿌려서 귀신을 찾는 용도였죠. 그렇게 둘은 재래시장에서 추격전을 벌이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빙의합니다. 그리고 빙의를 할 때마다 치아가 피로 물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가끔씩 식칼이나 낫으로 최강을 공격하곤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귀신은 아마 빙의가 될 때마다 치아에서 피가 나는데 이게 잇몸에서 나오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치주염을 앓고 있는 심각한 치주염 귀신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때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치주염 귀신은 영화 초반에 나온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최강을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최강은 어디론가 사라진 치주염 귀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돌죠. 아 제발 그만. 아니 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대체. 최강은 그렇게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한편 치주염 귀신은 흉기를 들고 신기자를 뒤에서 덮치지만 오히려 제압당합니다. 아니 그럼 이 귀신은 뭐죠? 최약체 아닙니까? 최약체?
흉기를 소지하고 뒤에서 그것도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잡아놓고도 되려 제압당한다면 대체 누구를 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등장할 땐 시공간이 일그러지면서 무슨 세계관 최강자처럼 폼을 잡더니 하는 거라고는 자신이 심각한 수준의 치주함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방에 알리면서 동시에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허약함이라니 맙소사.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경찰은 최강을 잡아왔고 이 형사는 계속되는 귀신 타령에 성질을 냅니다. 야, 이 새끼야, 이제 너까지 귀신 타령이야? 여담이지만 이 와중에도 심원철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최강님, 이 시간 이후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에 들릴 듯 말 듯하게 욕을 중얼거리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재능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최강은 코란도를 타고 어디론가 가다가 나무 위에 귀신을 만납니다. 아, 근데 이 귀신은 대체 뭘 하는 거죠? 아니, 왜 비키니를 입고 나무 위에... 와, 정말 충격적이다. 이게 21세기 영화라고요? 감독님? 그리고 도발하는 귀신에게 최강은 반격을 하는데 맙소사 주먹 감자까지. 아 제발. 아니 감독님은 대체 왜 이런 개그를 펼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최강이라는 캐릭터는 뭐 하는 인물이기에 귀신이랑 이러고 노는 건가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저의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신문 기사가 빙글 도는 장면이 나오고 울고 있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더니 벼랑간 랩 음악이 나옵니다. 아니 이 시점에 힙합이라고? 아무튼 굉장히 정직한 가사가 인상적인 랩 음악을 바탕으로 각 등장인물들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담배 피는 이 형사, 라면 먹는 최강, 촬영하느라 정신없는 신 기자, 살인 현장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캐스터. 여기는 21세기의 전쟁터가 확실하네요. 그리고 이 형사는 우연히 국밥집에서 최강을 만납니다. 분명 눈에 띄지 말라고 했는데 이 형사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이후 신 기자의 과거가 나옵니다. 신 기자는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악령을 찍어 놓을 수 있는 사진기를 받고 퇴마사가 된 모양입니다. 사진기로 찍으면 악령을 가둘 수 있고 그걸 태워서 죽일 수 있다니 신 기자가 최강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요. 최강은 제자를 자처하는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데 경찰은 그 학생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강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신 기자를 만납니다. 최강은 신 기자의 카메라를 발로 건드리면서 신 기자를 무시하는데 알다시피 여기 음란기라서 여자가 상대하기 힘드니까 그냥 음란기만 더 꼬이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최강과 신 기자는 퇴마계의 라이벌 정도 되나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뭐 실력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모양인데 신 기자가 무리수를 던지죠. 물론 제 미모와 섹시함으로 아이 잠깐만, 이거 찐으로 웃음 터진 것 같은데? 무슨 연기가 이렇게 리얼해? 미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연기를 이렇게 잘해? 아무튼 최강과 신 기자는 그렇게 헤어집니다. 어쩐지 신 기자가 상처를 입은 것 같군요. 다음 장면에서는 아까 자살했던 그 용의자의 딸이 식칼로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여버릴 거야. 한편 아까 최강에게 손가락 욕을 한 학생 경식이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말에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에요. 경식아, 너 어디 갔니? 이거 엄마도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경식이는 스케치북에 대놓고 여자를 죽이는 그림, 토막살인, 악령 따위를 그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그림을 썩 잘 그리지는 않는군요. 그리고 마침 신기자와 마주치는 경식,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신기자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가갑니다.
기습을 당한 신 기자는 사진기로 반격하지만 별 효과는 없고 경식이는 다시 도망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한편 아까 머리를 잘랐던 여고생이 경식이를 발견하는데 대치하는 두 사람, 시카를 들고 찌르려는 여고생과 치주염을 드러내는 경식이 대결을 펼치려고 하는데 다시 최강이 나옵니다. 최강의 차를 신 기자가 막고 경찰은 자연스레 신 기자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경식이는 마찬가지로 여고생의 가슴을 확인한 후에 칼로 내려 찌르기 시작하죠. 최강과 신 기자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은데 옆에서 경찰은 최악의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럼 신 기자님 그 유명하신? 이제 대한민국 고스트 헌터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최강님, 씨님, 그리고 찬스님. 방금 여고생이 칼에 10수번 찔려서 사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런 개그를 해맑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지적하기 전에 그냥 이 영화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보고 있는 게 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편 신 기자는 또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위기에 처하는데 그걸 최강이 구해줍니다. 뭐 어떻게 구해준 걸까요? 뭘 던진 건가? 아니면 신 기자가 방금 사진을 찍은 걸까요? 영화는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지 뭐. 경식이는 울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마침 같이 온 경찰이 빙의를 당해 권총을 쏩니다. 최강은 총에 맞고 신 기자의 유일한 무기인 사진기도 총에 맞아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형사와 함께 온 경찰 하나도 치주염 귀신에게 빙의되고 권총을 쏴서 다른 경찰들을 죽입니다. 역시 총이 최고죠? 그때 놈을 덮친 이 형사가 몸싸움 와중에 상대를 죽이게 되고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아요? 아니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끝난다고? 그리고 경식이가 비틀거리며 마을 중앙으로 나옵니다. 이 나쁜 놈이 우리 딸을 죽였어요. 아니 이 아줌마는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뭐야? 어떻게 집에 있으면서 상황을 다 파악했을까요? 그리고 경식이의 엄마도 나타나는데 경식아.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고등학생 하나를 놓고 한쪽에서는 살인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끌어안고 울고 애는 얼굴에 피를 아직도 안 지우고 아침까지 대체 뭘 한 거죠? 그리고 이 형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늘에 총질을 하더니 모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강은 다시 귀신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 귀신은 맨날 저 표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강에게 들키지. 테마사 아니어도 귀신인 거 다 알겠네. 그리고 격투 장면이 이어집니다. 영화 내내 예고되었던 치주염 귀신과 최강의 대결. 최강의 공격에 나가떨어진 귀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자기 차에서 자고 있던 이 형사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부터 스토리는 미칠 듯한 전개를 보입니다. 이 형사는 그럼 방금 하늘에 총 쏘고 다 꺼지라고 한 다음에 차에서 자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차에서 눈 좀 붙일 테니 다들 가라고 한 거군요. 뭐 이런 폭군 같은 형사가 다 있어. 그리고 경식이와 경식이의 엄마는 이상한 폐건물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신 기자가 나타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총소리가 납니다. 쓸모없는 몸뚱아리야. 그리고 이 형사는 갑자기 자살 기도를 합니다. 만들어 안 돼. 사탄에 속지 마세요. 한때 이반장이었던 이 형사는 이렇게 사망합니다. 아니 대체 경식이는 왜 죽인 건가요? 쓸모없는 몸뚱아리라서? 아니 누가 설명을 좀 해줘. 그리고 최강이 나타나는데 마침내 최강은 포스터에 그 칼을 꺼내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귀신과 마주한 최강은 그야말로 화려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전설의 논두렁 액션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죠.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액션. 이곳은 21세기의 전쟁터입니다. 귀신의 점프 공격에 위기에 처한 최강. 이때 신기자가 나타나서 사진기로 기습을 노리는데 이때 최강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액션. 칼을 던졌는데 효과음이 약간 뒤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엄청난 완성도의 액션. 이것이야말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죠. 칼을 너무 빠르게 던져서 소리가 칼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속을 넘어가는 속도로 던진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최강의 공격에 귀신은 죽습니다. 네, 그냥 뭐 가서 무기로 찌르고 칼로 막타를 칩니다. 그렇게 귀신은 웃음소리를 남긴 채 소멸합니다. 와, 이렇게 허무할 수가.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 신기자를 태워온 최강이 신기자와 이별합니다. 고마워요. 아무튼 조심해요. 잘 알겠지만 여기 악령들 투성이라서. 출발. 그렇게 최강을 바라보는 신기자의 아련한 표정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세상에, 아니 끝났다고? 이렇게?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엔딩 크레딧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엔딩 크레딧에 심원철의 배역은 당당하게 이반장으로 나옵니다. 이 형사라면서요. 이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실험과도 같습니다. 영화를 가장 못 만드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여준 것과도 같아요. 거의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망작이라는 말은 여기에다 써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망작을 봤지만 이 정도로 괴이한 영화는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장면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화곡리라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 그 이면에는 음란귀인 탕이 있고 이놈을 잡기 위해 최강과 신기자가 활약한다는 이야기를 담았지만 그걸 담아내는 방식이 큰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21세기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편집, 촬영, 연기, 연출이 총동원된 망작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자면 졸작이라 평했던 다른 작품들이 그럴듯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보는 내내 1시간 30분밖에 안 되는 이 영화를 계속 멈추면서 봐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버티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중간에 보이는 액션 장면들은 그냥 웃기려고 찍은 거 아닌가, 중학생들이 만든 UCC 영상들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화면은 칙칙하고 연출은 형편없고 액션은 애들 장난 같고 스토리는 멸망했습니다. 이런 영화를 이해하려 시도하느니 차라리 좌선하며 우주의 이치를, 진리를 탐구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신기자 사진기 그건 근데 신기자가 뻥친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못하던데. 이 영화는 21세기 한국 영화계에 나타난 아픈 상처입니다. 영화를 잘 모르고 영화 연출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혹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너무 못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신개념 망작이기도 합니다. 대체 현장은 어떻게 돌아갔을까? 배우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연기에 몰입했을까? 아니 아무려면 영화를 찍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찍을 수 있는 걸까? 같은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이렇게 완성되었고 무려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세상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다니요. 이런 대형 폭발물을 대중의 앞에서 터뜨리려고 했다니 제정신입니까? 이 영화에 폭격을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데미지는 어떻게 하고요? 이 영화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싶다면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얼마 전에 진짜 무서운 영화 봤는데 진짜 못 보겠더라. 맨데이트라는 영화 봤어? 이런 거 잘 보면 한번 봐봐 라고 말이죠. 물론 이후로는 전화번호를 바꾸던지 아니면 그와 연락을 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후로는 도망 다니세요. 마치 탕처럼. 만약 그 사람이 찾아와서 다 쓸모없는 몸뚱아리야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의 목숨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영화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리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7대 망작 프로젝트는 이어집니다. 다음 작품은 죽을래 살래입니다만 차마 이 작품은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보여주는 저질스러움 때문입니다. 도저히 유튜브에서 다룰 수위가 아닙니다. 리뷰를 하면서 뭔가 전해드려야 하는데 죽을래 살래에서는 더러움과 불쾌함만 드리게 되리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망작의 정도로 보자면 맨데이트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내용이 심히 참혹하고 더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컬처쇼크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망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스피노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7대 망작에 준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이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후 6월에는 마침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연재함으로써 7대 망작 프로젝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리얼을 한 번 더 다루기로 했었죠. 항상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